여러분,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냥 참을 걸.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내가 다 맞는 것 같았는데 나이 들수록 왜 이렇게 내 말이 통하지 않는 걸까? 자식한테, 며느리한테, 사위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드시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충분히 그런 감정이 드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은 거창한 철학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 작은 것들, 겸손하게 한 걸음 물러서는 것, 때론 말을 아끼는 것, 그리고 주변을 한 번 더 살피는 배려, 이 세 가지가 인생 후반전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주는지 오늘 함께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행복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구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마음에 남는 게 있을 겁니다. 먼저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게 있어요. 왜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외롭고 더 서운하고 더 속상한 일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젊을 때는 바빴잖아요. 아이들 키우느라, 일하느라, 집안 돌보느라 그냥 살았어요. 근데 이제 여유가 좀 생기고 보니 주변 관계들이 내 기대와 다른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 삶이 바쁘다고 자주 연락을 안 하고 함께 살아도 뭔가 벽이 느껴지고 오랜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남편 혹은 아내와도 대화가 줄어들고 이게 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이유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희생도 많이 했고 참은 것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나?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내 말이 맞지 않나? 그 마음 틀린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이 자꾸 바깥으로 나올 때입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상대방은 점점 말문을 닫아버려요. 자식도, 친구도, 배우자도요. 그리고 그게 쌓이면 결국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인생 후반전에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걸. 그 다른 방식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세 가지입니다. 겸손, 침묵, 그리고 배려. 그럼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혹시 그거 그냥 굽히고 사는 거 아닌가? 맨날 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아니에요. 겸손은 지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오히려 가장 단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태도예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손자, 손녀가 뭔가 새로운 걸 얘기할 때 혹은 자식이 요즘 세상 돌아가는 방식을 설명할 때 우리는 가끔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게 뭔 소리야? 그게 되겠어?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야. 근데 그 순간 상대방 표정 보셨나요? 말이 뚝 끊기죠. 그리고 다음엔 그 얘기를 안 꺼내요. 겸손이라는 건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 그런 게 있어? 한번 들어봐야겠다고
반응하는 순간 상대방은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됩니다. 겸손한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하거든요. 판단받지 않을 것 같고 내 말이 존중받을 것 같은 느낌. 또 한 가지 중요한 겸손이 있어요. 바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입니다. 살면서 억울했던 일들 있으시죠? 분명히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할 때 그 답답함 정말 잘 알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세상에 완전히 옳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확신이 관계를 끊어버리거든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겠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녹이는지 모릅니다. 겸손은 결국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지혜예요. 두 번째는 침묵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 그게 진짜 힘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돌아오는 반응이 싸늘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식이 밥을 먹는데 그렇게 먹으면 살찐다고 한마디 했는데 표정이 확 굳어버린다거나, 며느리가 요리를 했는데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라고 했더니 분위기가 어색해진다거나, 친구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게 잘 되겠어? 했더니 연락이 뜸해진다거나, 그 순간 참 억울하잖아요.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말인데 왜 저렇게 받아들이는 건지. 근데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말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상처가 돼요. 특히 우리 세대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솔직하고 진심이라고 배웠잖아요. 좋은 소리만 하면 뭐가 남냐는 생각도 있고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대는 방식이 달라요. 내용이 맞아도 방식이 다르면 전달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말을 아끼는 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를 충분히 존중하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어떤 분이 아들과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어요. 만날 때마다 부딪히고 전화해도 대화가 5분을 못 넘겼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응,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잘 됐네, 이렇게만 했대요. 처음엔 참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오르는데,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주말마다 같이 밥을 먹는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뭐가 바뀐 걸까요? 아들이 바뀐 게 아니에요. 말을 아끼는 그 침묵이 관계를 바꾼 거예요.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이에요. 가장 현명한 선택. 그리고 말을 아낄 때 오히려 내가 하는 말 한마디의 무게가 달라져요. 평소에 말이 많은 사람의 한마디와 평소에 말이 적은 사람의 한마디, 어느 쪽이 더 귀에 들어오겠어요? 많이 말하는 사람보다 적절하게 말하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기억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하신가요? 그 말 꼭 다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잠시 묵혀두는 게 더 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판단 자체가 이미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배려입니다. 배려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배려, 이 단어를 들으면 뭔가 큰 걸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드시나요? 아니에요. 배려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랜만에 자식이 집에 왔을 때, 왜 이제 왔어? 얼마만이야? 이 말 대신 왔어?
밥은 먹었어? 이 한마디 그게 배려예요. 상대방이 지금 피곤할 수도 있다는 걸, 바빴다는 걸,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해 주는 것. 또 있어요. 배우자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거봐, 내가 뭘 했어 대신에 괜찮아. 다음엔 잘 되겠지. 이 말 한마디가 배려입니다. 또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게 맞는 거야? 대신 내가 잘 생각해서 정한 거겠지.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가 틀렸어도 틀렸다는 걸 내가 굳이 확인시켜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배려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배려에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가끔 이런 실수를 해요. 상대방이 원하기도 전에 먼저 챙겨버리는 거죠. 밥 차려줬는데 배 안 고파요. 선물 사줬는데 이런 거 안 사도 돼요. 도움 주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그럴 때 정말 섭섭하죠. 이렇게까지 챙겨줬는데 왜 저러나 싶고요. 근데 상대 입장에서는 자기 의사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요. 그래서 배려는 먼저 물어보는 것부터예요. 뭐 필요한 거 있어?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든든하거든요. 내 의사를 존중해준다는 느낌, 그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 배려해서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입니다. 우리 세대분들 중에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 가혹하신 분들이 많아요. 평생 남을 챙기느라 정작 나는 못 챙긴 분들이요.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다정해지셔야 해요. 내가 이 나이에 뭘 이런 말,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세요. 그게 사치가 아니에요. 지금 이 나이에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으세요. 나한테 배려하는 사람이 남한테도 진심으로 배려할 수 있거든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이 먹어봤자 뭐가 좋아? 아프고 외롭고 젊었을 때가 좋았지. 그런데 정말 젊었을 때가 행복했나요? 그때는 또 그때대로 걱정이 태산이었잖아요. 아이들 교육, 돈 걱정, 직장 걱정, 건강 걱정. 사실 우리는 늘 지금이 아닌 다른 때를 그리워하면서 살았어요. 젊을 땐 나중에 여유 생기면 행복하겠지라고 했고, 지금은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고, 그러면 행복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행복은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이미 여기 있어요. 우리가 못 보고 지나쳤던 거죠. 아침에 눈 떴을 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것,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온기, 오랜 친구와 나눈 전화 한 통, 손주가 보내온 사진 한 장, 오가다 이웃이 먼저 건네는 인사 한마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이게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한 게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죠. 오늘 이야기한 겸손, 침묵, 배려. 이 세 가지가 왜 행복과 연결되냐고요? 겸손하게 살면 주변에 사람이 모여요. 외롭지 않아요. 말을 아낄 줄 알면 관계가 오래가요. 서운할 일이 줄어요. 배려할 줄 알면 받는 배려도 생겨요. 따뜻함이 돌아와요. 이 세 가지가 결국 지금 이 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그게 행복이에요. 거창한 계획이 필요 없어요. 인생 후반전에 성공하려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늘,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겸손해지고, 한마디 더 참고, 주변을 한 번 더 살피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살아보니까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다. 그 순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겸손, 침묵, 배려. 이 세 가지 중에 아, 나는 이게 좀 부족했구나 하는 게 있으셨나요? 괜찮아요. 우리 다 그래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오늘 이걸 알게 됐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인생 후반전은 뭔가를 더 이루는 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뭔가를 내려놓는 시간일 수 있어요. 내가 맞다는 고집, 내 방식이 옳다는 확신, 상대가 먼저 다가와야 한다는 기다림. 이걸 내려놓으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채워져요. 사람도, 따뜻함도, 그리고 행복도.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사셨고,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도 마세요. 천천히, 조금씩 내 속도대로 괜찮아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